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두 번째 시간, 저는 놀이터지기 류한경입니다. 오늘은 외국 소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입니다. 이 책 제목을 전부터 들었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제목이었어요. 우선 건지가 뭔지 궁금했고 또 감자 껍질 파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파이가 정말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책은 제목 보고 골랐다가 낚였다 이런 느낌 드는 책이 있잖아요. 제목에서 말하는 걸 책이 다 담지 못하고 있을 때 낚였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읽어보면 제목에 걸맞게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 한번 놀이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메리앤 슈퍼는 70평생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도서관과 서점에서 일하면서 출판할 가치가 있는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 한 권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조카인 애니에게 책의 마무리를 부탁하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데뷔 소설이 유작이 되고 만 거죠. 이 책 맨 뒤에 애니가 이모인 메리앤을 기억하면서 쓴 글을 보면 메리앤은 1980년 남극 탐험가 로버트 스콧의 아내에 대한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 영국 캠브리지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쉽고 마음이 허전했는데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서 영국 최남단의 작은 섬인 건지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목의 건지는 섬 이름이었던 거죠. 지도를 찾아보니까 건지섬은 영국의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정도 되는 위치인데 영국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북쪽 해안, 노르망디 쪽이랑 더 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마도는 일본 땅인데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섬이라고 하죠. 이렇게 건지섬도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 더 가까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 건지섬에 갔던 작가는 안개가 너무 심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건지공항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건지공항 안에 있는 서점에 갑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저절로 도서관이나 서점처럼 책이 있는 곳으로 발길이 닿는 것 같습니다. 메리앤은 여기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건지섬을 점령했을 당시에 관한 책들을 발견하고는 그 이야기에 빠져서 그 책들을 안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메리앤은 건지섬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작가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가 마무리해서 펴낸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편지글로 이루어진 소설인데요. 재치있고 발랄한 말투가 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한테 보내는 편지로 쓰여진 키다리 아저씨도 떠오릅니다. 다른 점은 여러 인물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건데요. 이 책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줄리엣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제 2권의 책을 펴냈는데 2권의 책이 인기를 끌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건지섬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도시 애덤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도시가 중고책을 사서 읽었는데 앞표지 안쪽에 줄리엣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던 겁니다.
찰스 램이라는 작가의 책인데 너무 좋아서 다른 책도 구하고 싶은데 건지섬에는 서점이 없어서 줄리엣에게 그 작가의 다른 책을 구할 수 있는 런던의 서점을 알려달라고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찰스 램의 책에 나온 돼지구이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었고 또 건지섬의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도 독일군에게 비밀로 했던 돼지구이 때문에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그 편지에 썼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쉽게 찾아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편지를 써서 책을 구했던 거죠. 그래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는 낭만과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그 책을 구해서 건지섬의 도시에게 보냅니다. 돼지 구이랑 감자 껍질 파이에 대해 들려달라는 편지도 같이 써서 보냈죠. 도시가 줄리엣에게 보낸 답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책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참 친절한 분이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최선을 다해 답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요. 먼저 돼지구이 파티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에겐 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과 집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돼지를 치고 채소를 길러서 세인트 피터포트 시장에 팔고 런던 코벤트 가든에 꽃을 팔았죠. 목수일과 지붕 고치는 일도 가끔 했고요. 지금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독일군이 유럽 대륙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먹이려고 다 가져갔어요. 저에겐 감자를 기르라더군요. 그 뒤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순물을 주식으로 먹고 이따금 별식이랍시고 연골 덩어리를 씹으며 6개월을 보내고 나니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간절해지더군요. 제대로 갖춰진 식사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에 사는 아멜리아가 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푸죽한 칼을 가져오라고요. 저는 괜한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단숨에 그녀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괜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아멜리아에게는 남몰래 빼돌려둔 돼지가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할 돼지고기 파티에 절 초대한 겁니다. 어릴 때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거든요. 게다가 파티 같은데도 별로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를 파티에 초대한 사람은 아멜리아가 처음이었습니다. 돼지구이를 맛볼 생각에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만 실은 고기 덩어리를 몇 조각 얻어 집에서 혼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파티가 건지섬의 감자 껍질 파이 문학회 첫 모임인 셈이었으니까요. 당시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입니다. 음식도 좀처럼 맛보기 힘든 진미였지만 사람들은 더더욱 훌륭했습니다. 신나게 먹고 이야기하느라 모두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다가 아멜리아가 9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간 통금 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난 겁니다. 뭐 배불리 먹고 배짱이 두둑해진 탓일까요? 엘리자베스 맥케너가 밤새 아멜리아의 집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통금을 어기는 건 범죄 행위였어요. 실제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하물며 돼지를 숨기는 건 더 큰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들판을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존 부커 때문에 그만 일이 틀어졌습니다. 파티에서 음식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더니만 우리가 도로에 닿자마자 정신을 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제가 즉시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독일군 순찰대원 6명이 숲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기관총을 겨누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통금 시간에 왜 나돌아다녀? 지금까지 어디 있었지? 어디로 가는 중이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그들이 저를 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입이 분필처럼 바싹 마르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부커를 붙잡은 채 헛된 희망에 기댈 수밖에요.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가 심호흡을 하더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총구가 그녀의 눈앞에 늘어서 있었는데도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총을 전혀 보지 못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순찰대 대장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통금 금지령을 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지섬 문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은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독일식 정원에 대해 토론했는데 정말 유쾌한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책이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거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순찰대 대장에겐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장은 우리 이름을 적고는 다음날 아침 사령부로 출두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목례하며 잘 가라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최선을 다해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우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겁먹은 토끼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저는 부커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도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돼지구이 파티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갑자기 북클럽을 정말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돼지구이 파티에 갔던 건지섬 주민들은 부랴부랴 책을 구해다가 문학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름이 감자 껍질 파이인 이유는 문학회 회원인 아멜리아가 줄리엣에게 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문학회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령관이 올 때를 대비한 것이었고 그 후로는 우리가 즐거워서 모였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문학회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규칙을 정했어요. 읽은 책에 대해 돌아가며 발표하기도 했지요. 시작할 때는 조용히 경청하고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고 발표자의 목적은 자기가 읽은 책을 다른 회원들도 읽고 싶게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한 번은 2명이 같은 책을 읽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우리는 책을 읽고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책을 놓고 토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섬의 다른 주민들도 문학회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우리 모임은 그야말로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죠. 때때로 어두운 현실을 거의 망각할 정도로요. 요즘도 2주에 한 번씩 모인답니다. 우리 문학회 이름에 감자 껍질 파이가 들어간 건 윌 시스비 때문이에요. 그는 먹을 게 없는 모임에는 결코 가지 않아요. 독일군이 오라고 해도 거절할걸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다과가 추가되었지요. 당시 건지섬에는 버터와 밀가루가 부족하고 설탕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윌이 감자 껍질 파이를 만들었어요. 으깬 감자를 소로 넣고 비트즙으로 단맛을 내고 감자 껍질을 파이 껍질로 사용했지요. 윌의 조리법은 되게 미덥지 않지만 그 작품은 성공작이었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당신의 칼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독서 모임이 어려운 전쟁 시기에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들하고도 친해졌고, 또 어두운 현실도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독서 모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혹시 독서 모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독서 모임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드디어 감자 껍질 파이가 뭔지 밝혀졌죠.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감자 껍질 파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감자 껍질을 벗길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버리는 감자 껍질이 파이 껍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하면서요. 이렇게 문학회 회원들과 줄리엣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건지섬에 대해 알아가고 또 사람들과도 친해집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펜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더 깊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편지의 힘이랄까요? 직접 말하는 것보다 편지에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에게 편지가 막 쓰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줄리엣은 건지섬의 주민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건지섬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어졌고 또 그 편지를 통해 친해진 건지섬의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건지섬에 가게 됩니다. 건지섬에서 줄리엣은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데요. 자신이 팔았던 중고책을 통해서 우연히 편지를 받게 되고 아주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소설을 읽다가 편지를 주고받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는데 영화를 중간에 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영화 속 인물들이 떠올라서 이해도 잘 되고 더 쉽게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에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는 스토리가 압축적으로 전개가 되니까 더 몰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건지섬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영화를 촬영한 곳은 실제로 건지섬이 아닌 잉글랜드 쪽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건지섬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책모아 놀이터는 영국의 건지섬으로 떠나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책 제목의 궁금증이 읽으면서 다 해결이 되었고 또 영화와 소설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책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었습니다. 다음 책모아 놀이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